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자녀와 여행 가셨다가 둘째 날부터 서로 말이 없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만 흐른 적 있으신가요?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성인 자녀와 여행을 함께 간 사람들 중 무려 68%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여행 가기 전보다 사이가 더 나빠진 것 같다. 깜짝 놀라셨죠? 좋은 추억 만들려고 간 여행인데 오히려 사이가 나빠진다니요. 저도 처음 이 통계 봤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평소엔 각자 바쁘니까 안 부딪히는데 여행 가서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걷는 속도도 다르고, 밥 먹는 취향도 다르고요. 자녀는 핸드폰만 보고, 우리는 옛날 얘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대화법만 알면 여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와 더 가까워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아빠, 다음에 또 가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다르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어떤 순간이 가장 좋았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이라이트 대화예요. 여행 첫날 저녁 호텔방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보통 뭐라고 말하시나요? 오늘 많이 걸었지? 다리 안 아파? 아니면 내일 몇 시에 나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 질문들은 정보만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안 나누는 거죠. 제가 딱 하나만 바꿔보라고 할게요. 오늘 어떤 순간이 가장 좋았어?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자녀가 대답하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 순간에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러면 자녀가 자기 마음을 열어요. 바람이 시원해서요. 사람이 없어서 조용해서요.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제 친구 경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경수 씨가 71살 어머니랑 제주도 갔는데요. 첫날 저녁에 이 질문을 했대요. 엄마,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차 타고 가면서 창밖 보는 게 제일 좋았어. 경수 씨가 깜짝 놀랐대요. 하루 종일 맛집도 가고, 관광지도 가고, 사진도 찍었는데, 어머니는 그냥 차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차만 탔는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대요. 평생 바쁘게 살았잖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풍경만 보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 경수 씨는 그 말 듣고 울컥했대요. 자기가 평생 어머니를 얼마나 모르고 살았나 싶어서요. 다음 날부터는 일정을 반으로 줄이고 드라이브 시간을 2배로 늘렸대요. 어머니는 그게 제일 행복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 대화의 힘이에요. 딱 한 문장인데 자녀의 마음도 알고 우리 마음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래? 이 말은 칼이에요. 자녀 마음에 칼을 꽂는 거예요. 자녀가 좋았다는 순간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너는 그런 순간이 좋구나. 나도 생각해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 그냥 공감만 해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두 번째, 내가 잘 몰랐던 자녀의 새로운 면을 알아주는 대화. 여행 가면 자녀의 숨겨진 면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집에서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애가 여행 가서는 길도 척척 찾고, 짐도 척척 챙기고, 식당 예약도 척척하고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시나요? 너 원래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나요? 그러면 안 돼요. 꼭 말로 해야 해요. 여행 와서 너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하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68세 박 씨라는 분이 35살 아들과 유럽 여행을 가셨대요. 박 씨는 영어를 전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공항부터 호텔까지 다 알아서 했어요. 그런데 박 씨가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그러나 여행 사흘째 되던 날, 박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빠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박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빠가 평생 너를 어린애로만 봤나 봐. 근데 네가 이렇게 다 알아서 하는 걸 보니까 아빠가 없어도 너 혼자 잘 살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이면서도 쓸쓸하고 그러네. 아들도 그 말 듣고 눈물이 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빠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예요. 저는 평생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오늘 그 말씀 들어서 정말 행복해요. 두 부자가 유럽 한복판에서 서로 껴안고 펑펑 울었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는데 신경도 안 썼대요. 여러분, 칭찬은 공짜예요. 그런데 이 공짜가 자녀한테는 평생 가는 선물이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도 있어요. 평소엔 안 하던 걸 왜 갑자기? 또는 집에서도 이렇게 좀 하지. 이런 말은 자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여행에서 보여준 좋은 모습을 집에서 안 한다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여행이 편하다. 고맙다. 감사와 인정. 이 두 가지만 담아서 말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하는 것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희망 메뉴 대화. 여행 중에 제일 많이 생기는 갈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선택의 순간이에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몇 시에 출발할지. 그런데 우리 세대는 자꾸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 왜 문제일까요? 진심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속으로는 피곤한데 자녀한테 맞춰주려고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64살 김 여사님이 38살 딸과 일본 여행을 가셨는데요. 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일정을 짰대요. 김 여사님은 속으로 너무 힘드셨대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런데 딸한테는 계속 괜찮아, 계속 가자.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행 셋째 날, 김 여사님이 길 한복판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119 부르고 난리가 났죠. 다행히 탈진이어서 큰일은 아니었는데요. 딸이 병원에서 울면서 말했대요. 엄마, 왜 힘들다고 말 안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김 여사님이 그제야 말씀하셨대요. 네가 하고 싶다는데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딸이 또 울면서 말했대요. 엄마, 저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지. 많이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힘드시면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떠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그 후로는 하루에 한 곳만 가고 나머지 시간은 호텔에서 쉬거나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만 나눴대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여행이 됐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참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은 좀 천천히 움직이고 싶은데 너는 어때? 나는 오늘 걷는 일정보다 차 타고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편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감정 대신 마음을 나누는 부드러운 요청 대화. 여행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 짜증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는 자기 탓으로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요. 그래서 감정을 그대로 말하지 말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쉬고 싶어.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부담스럽네. 한적한 곳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자녀도 편하게 받아들여요.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70살 최 씨라는 분이 아들과 등산 여행을 가셨는데요. 중간에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앞서가면서 계속 아빠,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최 씨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셨대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앞만 보고 가냐? 나이 든 사람 배려는 안 하고. 그랬더니 아들이 삐쳐서 말했대요. 그럼 제가 잘못했죠. 죄송해요. 이러고는 앞서가더래요. 두 사람이 산꼭대기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올라갔대요. 분위기 완전 최악이었죠. 내려오는 길에 최 씨가 먼저 사과하셨대요. 아들아, 아빠가 아까 화내서 미안하다.
사실은 아빠가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천천히 가고 싶었는데 그 말을 제대로 못했네. 그랬더니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더래요. 아빠, 제가 몰랐어요. 아빠가 힘드신 줄 알았으면 당연히 천천히 갔죠. 제가 배려가 없었네요. 두 부자가 산에서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서로 웃고 떠들었대요. 여러분, 감정을 쏟아내면 상처가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가까워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강하게 살아왔잖아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녀 앞에서는 솔직해도 괜찮아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는 그런 솔직한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을 더 이해하고 더 챙기고 싶어집니다. 다섯 번째, 지나간 이야기 대신 현재를 즐기는 지금 여기 대화. 자, 이제 조금 뼈아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세대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과거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너 어릴 때는 말이야.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런 말들, 우리는 그냥 추억 이야기인데 자녀들은 이걸 잔소리로 느껴요. 특히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 는 말은 자녀한테는 죄책감을 주는 말이 돼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66살 이 여사님이 40세 딸과 강릉 여행을 가셨는데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 어릴 때 아빠랑 셋이서 여기 왔었지. 그때 너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때는 엄마가 젊어서 너 없고도 힘들지 않았는데. 내가 너 키우느라 직장도 그만뒀잖아. 지금 생각하면 아깝긴 한데. 딸은 처음엔 듣고 있었는데요.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시니까 참다 못해 말했대요.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요. 저는 지금 엄마랑 여행 와서 행복한데 계속 과거 얘기만 하시니까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 여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내가 그렇게 말했나? 나는 그냥 추억 이야기를 한 건데.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대요. 엄마, 저도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그래서 매일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엄마한테 빚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 엄마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 여사님이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자기가 평생 딸한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어왔는지요. 그날 이후로는 과거 이야기를 안 하시고 지금 보이는 풍경, 지금 느끼는 감정만 이야기하셨대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대화가 됐답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생보다 현재의 행복을 말하세요. 너랑 이렇게 여행 오니까 참 좋다. 여기 풍경 정말 예쁘다. 너는 어떤 느낌이 들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에게는 훨씬 더 편하고 부모님도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작은 감사 표현 대화. 이건 정말 간단한데 엄청 중요해요. 여행 중에는 서로 수고하는 일이 많잖아요. 자녀는 부모님 짐 들어주고, 길 찾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부모님은 자녀 챙겨주고, 간식 사주고, 응원해주고.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말로 해야 해요. 오늘 운전해줘서 고마워. 사진 예쁘게 찍어줘서 고마워. 이런 작은 감사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끔찍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71살 정 씨라는 분이 43살 아들과 유럽 배낭여행을 가셨어요. 아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했어요. 항공권, 호텔, 교통편, 식당, 통역까지 전부요. 정 씨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여행 내내 오케이, 오케이 만 하셨대요. 여행이 끝나고 일주일 후 아들이 정 씨한테 전화를 안 받더래요. 문자도 답장이 없고요. 정 씨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애가 왜 전화를 안 받냐? 고 물었대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아버님, 사실은요. 남편이 요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유럽 여행 준비하면서 석 달 동안 밤늦게까지 일하고 여행 가서도 하루도 안 쉬고 아버님 챙겼는데요. 아버님이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많이 서운해하고 있어요. 정 씨가 그제야 깨달았대요. 자기가 얼마나 무신경했는지요.
정 씨가 아들 집으로 찾아가서 손을 잡고 사과하셨대요.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빠가 몰랐어. 아니, 알았는데 표현을 못했어. 너 덕분에 아빠는 평생 못 갈 유럽을 편하게 다녀왔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아들이 그제야 울면서 아버지를 껴안았대요. 여러분, 감사는 공짜예요. 그런데 이 공짜가 관계를 살립니다. 고마워. 덕분에 좋았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해주는 요즘 마음 묻기 대화.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행은 평소에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녁 먹고 산책하거나 카페에 앉아 있거나 호텔방에서 쉴 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요즘 살면서 너한테 제일 신경 쓰이는 건 뭐야? 요즘은 어떤 게 너한테 행복을 주니?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63살한 여사님이 39살 딸과 온천 여행을 가셨어요. 저녁 먹고 온천에서 나와서 방에서 차 마시면서 한 여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요즘 넌 뭐가 제일 힘들어? 딸이 처음엔 별로 없어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한 여사님이 다시 물어보셨대요. 정말? 엄마가 봐도 네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던데? 그제야 딸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도 빠지고요. 그런데 나이도 이제 40인데, 이직할 데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저축한 돈도 별로 없고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했어요. 한 여사님은 깜짝 놀라셨대요. 딸이 겉으로는 씩씩해 보였는데 속으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여사님이 딸을 안으면서 말씀하셨대요. 그랬구나. 엄마는 네가 잘 지내는 줄만 알았어. 회사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결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살아. 딸이 울면서 말했대요. 엄마, 저는 엄마한테 실망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든 것도 혼자 참았어요. 한 여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실망? 무슨 실망? 너는 이미 엄마의 자랑이야. 건강하게만 살아줘.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그날 밤, 두 모녀는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대요. 평생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딸은 그 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대요. 지금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건 여행이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는 바빠서 못하는 이야기들을 여행에서는 할 수 있어요. 꼭 피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나이에 그게 뭐가 힘들어? 나 때는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진작 말했잖아. 이런 말은 자녀의 고민을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자녀는 용기 내서 속마음을 말한 건데 이런 반응을 들으면 다시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랬구나. 말해줘서 고마워. 그게 힘들었겠다. 엄마는 내 편이야. 듣고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7가지 대화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이라이트를 나누는 대화. 오늘 어떤 순간이 가장 좋았어? 둘째, 자녀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대화. 너의 이런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 셋째, 서로의 희망을 솔직하게 말하는 대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어때? 넷째, 감정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부드러운 대화. 나는 조금 쉬고 싶어. 다섯째,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대화. 지금 이 순간이 참 좋다. 여섯째,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대화. 고마워, 덕분에 좋았어. 일곱째, 서로의 요즘 마음을 깊이 나누는 대화. 요즘 뭐가 제일 신경 쓰여?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행은 멋진 사진을 남기는 것보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몇 년 후, 자녀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부모님과 나눴던 대화가 참 좋았어. 부모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어. 부모님도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자식이랑 여행 가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참 행복했어. 우리 자식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 완벽한 대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바라봐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족여행은 가장 빛나는 추억이 됩니다. 다음에 자녀와 여행 가실 때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대화법을 한번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2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들이 쌓여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생길 거예요. 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아이고, 나는 그동안 자식한테 얼마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괜찮아요. 우리 모두 완벽한 부모는 아니잖아요. 살면서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엄마 아빠도 처음이라 서툴렀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랑 더 잘 지내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자녀들은 다 알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다음 여행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보는 거예요. 오늘 배운 7가지 중에 하나만요. 그것만으로도 여행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자녀와 여행 가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돌아오는 길에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같이 가요. 그 말 들으시는 날이 꼭 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